나는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속 마을로 여행을 갔었다. 그곳은 유명한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고 우리는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히 쉬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는데 그곳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고즈넉한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무들 사이로 얼굴을 내민 아늑한 펜션의 모습이 보였다. 주인분께서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우리는 짐을 풀고 바로 호수로 향했다. 호수는 정말 장관이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반짝이는 햇살이 굴절되면서 마치 유정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물가에 앉아 수다를 떨며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해가 지기 시작하니 공기가 점점 서늘해졌다.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며 밤을 즐기기로 했다. 늦은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정적 속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에 비친 나무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 같았고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여기야. 여기로 와. 한 번 들으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그것이 착각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렸지만 이상하고 낯선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딘가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잠시 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이상한 것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운 숲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조용했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무언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숲속에서 웬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달빛에 비쳐 그 그녀의 얼굴은 흡사 유령처럼 하얗고 무표정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든 눈을 감고 그녀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문득 고요가 찾아왔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창문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저 웃어넘겼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의 사건이 결코 꿈이나 환영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상한 예감에 홀린 나머지 결국 마을 노인에게 그 존재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고 노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 마을에 아주 예쁜 여인이 살았지. 하지만 그녀는 슬프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그 호수에 몸을 던졌다는군. 노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본 그녀가 그 비극적인 여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그 여행을 끝으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 밤이 일일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곳의 밤을 떠올린다. 조용히 속삭이던 그 목소리와 울부짖던 여인의 모습은 여전히 내 기억 속을 떠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많은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들죠. 다음은 그런 공포썰 중 하나로 길고 상세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허구이며 순수한 엔터테인먼트 목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학생 영수는 방학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고향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가는 길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버스가 산속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고 있을 무렵 영수는 피로감에 눈이 무거워져서 잠시 졸았습니다. 잠시 후 깨어나 보니 버스는 어두컴컴한 숲 안에 멈춰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도 모두 사라지고 버스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깊은 숲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곳에 내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웬일인지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땅 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지하 벙커 같은 공간이 있었고
기묘한 그림들과 함께 이상한 언어로 쓰인 문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에는 낡고 으스스한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마을의 역사를 다룬 고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기괴하고 불온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읽을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웠고 한 번 읽을 때마다 머릿속이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페이지에는 이상한 구상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영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페이지의 내용은 오래전이 마을 사람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들이 사라지는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의 비밀을 알아챈 순간부터 그 마을의 수호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책을 덮고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출구 근처에서 문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였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형체는 외출복을 입은 옛날 사람처럼 보였고 영수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지하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그의 바로 곁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차츰 발자국 소리는 다시 멀어지고 문이 열리면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몰래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다급히 숲을 헤매다가 우연히 마을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며 외지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그 숲의 비밀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영수는 그날 밤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말 무엇을 본 것인지 그리고 그 벙커에 적혀있던 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공포 경험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그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경고로 전해졌고 그저 전설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숲속에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오게 된 주인공 지수는 새로운 시작에 설레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었다. 지수는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 낡은 외관과 다르게 내부는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첫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우울한 음성이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시작될 때마다 이상하게도 등에 오싹한 느낌이 퍼져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이웃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웃은 마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오히려 밤에는 창문을 꼭 닫고 자라 는 어딘가 섬뜩한 충고만 남겼다. 지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결국 지수는 다음날 아침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이 이상한 소리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이 아파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는 듯 얼버무렸다. 지수는 그 후로도 여러 번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지만 매번 똑같은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다. 며칠 뒤 차츰 정신적으로 지쳐가던 지수에게 아파트에 또 다른 주민이 다가왔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과거의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건은 몇 년 전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당시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누군가 불에 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 후 그 세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곤 한다고 했다. 폐허가 되어 그대로 방치된 그 방에서 지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이 소문을 듣고부터는 그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지수는 이러한 괴이한 소리를 더는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직접 그 방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두운 밤, 손전등 하나를 들고 그 방에 들어간 지수는 낡고 탈색된 벽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속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겁에 질린 지수는 방을 빠져나와 이사를 결심하였다. 며칠 뒤 짐을 싸고 떠나던 날 아침, 지수는 그의 뒤를 따라오던 다른 주민이 무사히 나가게 되어 다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그 후로 지수는 그 아파트를 멀리한 채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가끔 밤에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낮고 우울한 소리가 다시금 떠오를 때면 지수는 뒷목을 찌르는 듯한 우싹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음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수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아파트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